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팟캐스트 한국어 잘하는 척 하는 법 잘 보셨나요? 제가 그 팟캐스트를 업로드한 후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진짜? 와, 이런 표현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웃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제 팟캐스트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도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희 팟캐스트 댓글에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발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한국어 발음 잘하는 법에 대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과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나라의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소리가 아주 비슷한 자음, 모음이 있어서 발음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제 학생들도 발음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자기의 발음이 맞는지 저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 너무 발음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 언어를 자신 있게 사용해보고 연습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발음 수업은 따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말할 때 도움이 되는 발음 규칙이나 또 학생들이 자주 하는 발음 실수에 대해서 수업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댓글을 봐도 그렇고, 제 학생들의 질문도 그렇고,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발음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어 발음 실력 레벨업 하기. 한국어 발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선 한국어 발음이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발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한국어 발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발음 실력을 빠르게 레벨업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한국인들도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발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특히 영어 공부를 할 때 나는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닐까? 내 발음이 틀린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을 발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면에 고급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하는데 발음이 좀 정통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면 영어를 못한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한국인들의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셨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연설을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인과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들려줬더니 한국인들은 발음이나 억양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외국인들은 고급 문법이나 어휘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영어 실력이 아주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는 대표적으로 영국식 영어 발음과 미국식 영어 발음이 다르고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영어 단어나 발음에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평가할 때 비교적 발음이나 억양보다는 문법이나 표현의 수준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발음이 좀 중요해요.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죠. 다른 나라의 일부 민족이나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영어처럼 그 언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에 익숙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 발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과 많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들으면 한국어가 좀 많이 어색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들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자음을 발음할 때 입이나 혀, 그리고 목구멍과 같이 소리가 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을 발음할 때 혀의 안쪽 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니은을 발음할 때 혀의 끝이 입 천장에 닿는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미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 모여서 닫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거예요. 리을처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음 소리는 영어나 다른 언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자음들을 발음할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 등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한글은 각각의 글자마다 맞는 하나의 발음이 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말하고 전달하려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구나. 한국어는 발음이 중요하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발음이 꽤 중요한데요. 그럼 내 한국어 실력을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어 발음을 잘 하려면 물론 꾸준히 한국어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발음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발음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설명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여러분의 발음 실력을 레벨업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발음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실수들만 안 해도 여러분의 한국어 발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혹시 영거라고 발음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어를 영거라고 발음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응 발음 실수예요. 영거처럼 오징어를 오징거, 상어를 상거라고 발음하는 것도 모두 틀린 발음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어를 예를 들면 영의 발음을 영어로 쓰면 영이죠. 그래서 이 영의 G를 어와 결합해서 영거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표기는
초급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응, 받침이 영처럼 쥐, 그 소리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영거가 아니라 영어로 발음해야 해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 발음 표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익힌 후에는 영어 발음 표기를 보지 않고 한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연속된 이응, 이응을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학생들에게 영을 좀 더 길게 발음한 후에 어를 발음하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쉽게 발음을 고치더라고요. 영어, 영어. 이렇게요. 이렇게 천천히 많이 연습한 후에 속도를 조금씩 빠르게 하면 영어, 오징어, 상어와 같은 이응, 이응 발음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혹시 체크라고 발음하셨나요? 이것은 기억, 받침, 발음 실수예요. 이 실수는 받침 기억을 말할 때 마지막에 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책을 체크라고 읽는 것처럼 음악을 음악, 박, 바크 이런 식으로 잘못 읽는 거죠. 근데 받침 기억은 마지막에 크 소리를 내지 않아요. 아까 기억은 혀의 안쪽이 목구멍을 기역자 모양으로 막으면서 발음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역 받침을 발음할 때는 목구멍을 닫으면서 발음해야 돼요. 기역, 기역, 억, 억, 책, 책, 음악, 음악.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받침 기역을 발음할 때는 크 소리를 낼 때처럼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구멍을 막으면서 닫으면서 책, 국, 박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발음 실수 세 번째는 어와 오예요. 학생들이 어와 오를 아주 비슷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송에서 어와 오가 헷갈려서 소고기 같은 발음이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스펀지라는 과학 실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발음에 대해 실험을 했어요. 발을 발음하면서 가의 입모양을 보여주면 전혀 다른 다의 소리로 들린다는 실험이었어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발음으로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바, 바, 바. 어떤 발음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듣기에도 다로 들리는데요. 이 영상에서 언어청각 심리학 박사님께서 발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입모양을 보고도 소리를 유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와 오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입모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는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입모양이 길게 바뀌죠. 어, 어, 어. 이렇게요. 반면에 오는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면서 발음해야 돼요. 오, 오, 오. 이렇게요. 어, 오, 어, 오. 이렇게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면 발음도 훨씬 정확해질 수 있어요. 다음 학생들이 많이 하는 네 번째 발음 실수는 바로 바, 빠, 파예요. 바, 빠, 파 못지않게 여기 보이는 발음들도 모두 학생들이 구분해서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소리인데요. 이 발음들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입 앞에 이 휴지를 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 입 안에서 공기가 약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는 휴지가 아주 조금 움직여야 돼요. 가, 다, 바, 자. 어때요? 살짝 움직이죠? 다음,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는 공기가 거의 나오면 안 돼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까, 따, 빠, 짜. 어때요? 아까랑 비교하면 휴지가 거의 움직이지 않죠. 다음, 이 자음들을 발음해 볼게요.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는 입 안에서 공기가 가장 많이 터져 나와야 해요. 카, 타, 파, 차. 어때요? 휴지가 가장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발음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음들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에 힘을 줘서 세게 말하거나 음을 높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를 패고파요, 비가 와요를 피가 와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면 이 자음들을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첫 글자의 음을 낮추면 이런 실수들을 줄일 수 있어요. 보통 한국어는 첫 글자의 음이 낮고 바로 다음 글자의 음이 앞 글자보다 조금 더 높아져요. 그리고 다음부터 천천히 음을 내리면 돼요. 배고파요. 비가 와요. 배고파요. 비가 와요. 이렇게요. 이렇게 연습하면 자음 발음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억양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마지막 5번째는 학생들이 발음을 자주 틀리는 단어인데요. 바로 쉬어요, 쉬워요입니다. 쉬어요는 쉬워요와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쉬어요보다 쉬워요가 발음이 쉬워서 학생들이 쉬어요를 사용해야 할 때도 쉬워요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두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발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단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각각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쉬어요를 발음할 때는 쉬를 발음하고 턱을 아래로 내려서 어를 발음해야 돼요. 쉬어요, 쉬어요 이렇게요. 반면에 쉬워요는 쉬를 발음하고 입술을 모은 후에
턱을 아래로 내려서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쉬어요, 쉬워요. 어때요? 입모양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입모양에 주의해서 발음하면 이 단어들을 훨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발음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는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건 발음 문제는 아닌데 가끔 초급 학생들이 쉬어요를 쉬해요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말에 뭐 했어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쉬해요의 사전 형식은 쉬하다 이고 이 단어는 오줌을 싸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주말에 집에서 쉬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주말에 집에서 오줌을 쌌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요와 쉬해요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어의 발음이나 문법, 어휘 등을 배울 때 여러분의 모국어와 너무 비교, 대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완전히 똑같이 번역할 수 없고 또 똑같은 소리,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와 너무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한국어가 더 어려워지고 실력이 늘지 않을 거예요. 발음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국어에 있는 발음을 가져와서 한국어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어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한국어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할 거예요. 오늘은 한국어에서 발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학생들이 자주 하는 발음 실수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학생들이 틀린 발음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발음을 고치기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를 자주 듣고 말하는 연습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발음을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말할 때 자신감도 떨어지고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발음 연습을 하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집중하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유추하다. 유추하다는 비슷한 것을 통해 다른 사물을 추측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입모양을 보고도 소리를 유추하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유추하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유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문제를 보고 답을 유추했어요. 제니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나는 책 표지만 보고도 주제를 유추할 수 있었어. 잘했어요.